그날 저녁 지하철 끝칸 의자 위에 비닐봉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칸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며 남겨진 공간 속에서 그 도시락들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밥이 들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주먹밥 3개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먹다 남긴 흔적은 없었고 오히려 막 싸운 것처럼 단정했습니다. 손으로 한 번 더 눌러 담은 모서리와 비닐 안쪽에 맺힌 김의 온기가 아직 식지 않은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급히 내리며 두고 간 것일 수도 있었고 처음부터 그 자리에 두고 내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열차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고 창밖에는 터널의 벽만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오래전 기억 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선의 지하철에서 누군가와 함께 나눠 먹던 주먹밥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십 년이 흘렀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아직도 또렷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사람을 떼어놓았고 나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마음속에만 남겨둔 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도시락을 보며 나는 그 시절로 천천히 되돌아가 보려 합니다. 그때의 공기, 그때의 냄새, 그리고 그때의 나를 다시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지하철역이나 공원 벤치에 누군가 몰래 빵이나 음료를 놓고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향한 작은 배려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건네는 온기입니다. 그 도시락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배고플 사람을 위해 손수 싸서 그 자리에 놓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함께 나눴던 한 사람과의 기억 전체를 불러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도시락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 넣지도 못한 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하철 창문에 비치던 형광등 불빛과 그 아래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던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젊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며 그만큼 외로웠습니다. 1980년대 후반 나는 공장 생활을 막 시작한 20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단 지역에서 하루 12시간씩 기계를 돌리며 살았습니다.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퇴근 후에는 몸에서 쇠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월세방 하나를 겨우 유지하며 집에 보내야 할 돈을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공장에 나보다 1살 어린 후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형준이었고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말투가 어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형준이는 늘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반찬이 없는 날이 많았고 밥만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무심코 내 반찬통을 밀어주며 같이 먹자고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몇 번 더 권하자 어색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곳이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우리 사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형준이는 나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나는 자연스럽게 옆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소리 속에서 귀가 멍멍해진 채로 보내다가 그 짧은 식사 시간만큼은 사람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준이는 젓가락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 반찬을 조금 집어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조심스러워 보여서 나는 괜히 더 크게 통을 밀어주었습니다. 퇴근길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공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노선을 타고 같은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철 안은 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는 문 옆에 나란히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말없이 서 있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형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오늘 일이 어땠는지 묻고 나는 피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그때의 나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작은 숨구멍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준이는 도시락을 2개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자기 것이고 하나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밥이 6줄 들어 있었고 단무지도 한 켠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서 샀냐고 묻자 새벽에 일어나 직접 쌌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하느냐고 묻자 형준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이 늘 반찬 나눠줘서 고마워서요. 나는 그저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공장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맞으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철제 난간 너머로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먼지 낀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말없이 씹고 또 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 형준이는 도시락을 2개씩 싸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음엔 내가 사겠다고 했지만 그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형처럼 잘해주셔서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애써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배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야 나는 압니다. 그때의 형준이는 그 도시락에 자기 마음을 모두 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지와 혼자 버티는 삶 속에서 붙잡은 유일한 연결이었음을 말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공장 안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형준이가 나에게 지나치게 붙어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먹고 퇴근길에도 늘 같이 가며 쉬는 날에도 가끔 만난다는 사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 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시선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반장이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형준이랑 너무 붙어 다니는 것 같다고, 공장 안에서 말이 좀 나온다고, 괜히 오해 살 필요 없으니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형준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고 퇴근길에는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형준이는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내가 다른 자리로 가면 잠시 멈칫하다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내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형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형,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형준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후배를 밀어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쓸데없는 말들이,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엇인가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도망치는 선택을 말입니다. 며칠 뒤 형준이는 사표를 냈습니다. 반장은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집안 사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형준이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그는 사물함을 조용히 비우고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은 채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발이 몇 번이나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결국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공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순간 나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놓쳐버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뒤로 형준이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없었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가끔 퇴근길 지하철에서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다른 공장으로 옮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도시락을 먹을 때면 형준이가 싸주던 김밥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 끝칸에 서 있을 때면 말없이 나란히 서 있던 그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그랬을까, 왜 한마디 붙잡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나는 30을 넘기고 50을 지나 6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선을 보기도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끼니를 때우고 가끔 동네를 걷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가족과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술로 달랬고 그마저도 건강 때문에 끊었습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는 늘 형준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공장 야유회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구석에 형준이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둘 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때의 공기와 소리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김밥을 내밀던 손, 조심스러운 웃음, 마지막으로 돌아섰던 그 뒷모습까지. 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의 내가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나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법문을 듣는 시간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온전히 내 몫입니다. 외면한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평생을 괴롭힙니다. 그것이 업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형준이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인연을 외면했고 그 인연은 지금까지 내 안에 남아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 공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주변을 걷다 보니 예전에 자주 가던 분식집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도 좁은 문도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밥 한 줄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준이와 함께 앉아 먹던 그 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곳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내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준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형준이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나간 뒤 여러 일을 전전했고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지금은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큰일 없이 지낸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김밥을 먹다가 형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때 일말인데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형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형이 저를 피하는 거 알았지만 그건 형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저도 이해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형도 힘드셨을 거예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 나는 정말. 형준이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서 형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식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를 섞어가며 서로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헤어질 무렵 나는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이번엔 연락하세요. 약속이에요. 형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나서던 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형,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말없이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형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밥 한번 먹자고 했고 그는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고 그날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원을 걷고 밥을 먹고 말없이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형준이는 도시락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예전처럼 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 김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맛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따뜻했습니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멀어질 뿐이라는 걸 그날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끝칸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그곳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아 하루를 버텨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모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와 형준이처럼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인연을 마음속에 품고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끝간이 사람들의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시 지하철 끝칸에서 도시락 2개를 보았을 때 나는 예전처럼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락은 누군가의 손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나왔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놓였을 것입니다.
먹지 않은 채 남겨졌다는 사실보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생각했다는 그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도시락을 바라보며 예전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형준이가 내밀던 김밥을 받으며 아무 생각 없이 웃던 그때의 나를 말입니다. 그 시절의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건네는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고 괜히 오해받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한 발 물러나고 인연을 끊어버리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닐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형준이를 떠올릴 때마다 내 안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되살아났습니다. 왜 그때 한마디 하지 못했을까? 왜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형준이와 다시 만난 뒤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을 자리에서 이제는 한 번 더 머뭇거렸습니다. 말 걸까 말까 망설여지던 순간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늘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노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내 하루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형준이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공원을 한 바퀴 돌고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했을 그 시간이 이제는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인연이란 꼭 많은 말을 나눠야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나는 그와 함께하며 배웠습니다. 어느 날 형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그때 제가 도시락 싸온 거 사실은 조금 무서웠어요. 거절당할까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싸웠잖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형이랑 같이 먹는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좋았거든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를 시간을 나는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인연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지하철 끝칸에 놓인 도시락 2개는 어쩌면 누군가의 용기였을 것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배려, 혹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조용한 마음. 그 도시락은 결국 먹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놓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은 꼭 도착해야만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네려 했다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말없이 건네진 마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멀어져 버린 사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려보낸 인연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혹은 그저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불러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연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하철 끝칸에 놓인 도시락처럼 당신의 마음도 어딘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닿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 당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따뜻함이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